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포타로입니다. 오늘은 궁금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기 위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상대방 분을 떠올리시면서 마음과 눈길이 가는 카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시면 왼손을 이용해 손이 머무르는 번호를 골라주셔도 좋아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분들 어서오세요. 컴포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속마음 엑스레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투시하기인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개인 리딩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찬찬히 알아보면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지금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행동이나 모습 볼게요. 상대방이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소드 2번 카드, 달 카드, 그리고 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1번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이분은 본인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에요. 본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본인 뜻대로 안 되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꼰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인이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본인 통제 아래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본인 뜻대로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닌가 봐요. 본인의 의지나 고집이 이렇게나 강한데 지금은 어떤 걸 선택하기에도 쉽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사람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1번 분들을 뒤흔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1번 분들께 상처가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면서 그런 상처가 될 말들을 뱉는다든가, 아니면 1번 분들께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에 확신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서 본인의 불편함들을 1번 분들께 뭔가 투사하고 투영하면서 1번 분들을 좀 힘들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에요. 이분이 조금 더 연상이시라거나 연상이 아니어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시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분인데, 그것들이 좋을 때 발현되면 상대방을 잘 이끌어 나가고 리더십 있게 행동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가기도 하지만, 본인의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집만 세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이냐면 사실상 폭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신하들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눈엣 가시가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폭군의 모습처럼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1번 분들에 대한 소유욕이나 욕망 같은 것도 보여주지만,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건 같은데 나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너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번 분들이 굉장히 혼란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폭군적인 행태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신다거나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방식이든 1번 분들이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1번 분들을 힘들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 이게 분명히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셨다거나 아니면 옛날엔 정말 잘해주셨던 분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번 분들이 이렇게 힘드시면서도 떠날 수 없으신 것 같은데, 혹은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읽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이분이 1번 분들께 가지는 진짜 속마음은 1번 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날까봐가 너무너무 두렵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되게 못되게 구는 거, 올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1번 분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게 본인 마음의 죄책감으로도 들어오는데요. 사실 1번 분들이 인기가 없는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집도 있고 성격이 엄청나게 온화하고 이런 타입 아닌데도 1번 분들과 관계를 계속 이어오거나 어떤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시고 계셨다면 1번 분들은 굉장히 멋진 분인데다가 저런 사람의 저런 성격까지 받아주는 그런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실 확률이 높거든요. 어쨌든 잘 힘든 일들을 인내해주는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사실 요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다가 1번 분들이 인기도 있으실 것 같고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실 것 같은데, 이 상대방의 눈에는 특히 그런 모습들이 더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1번 분들께 잘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면서 1번 분들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까봐 그걸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1번 분이 본인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건 이분도 알고 있어요. 마음을 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런 생각을,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1번이 나를 두고 떠나지는 않겠지?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게 너무 두려우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이렇게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엄청 다정한 말, 따뜻한 말들을 하면서 1번님 너무 예뻐요. 1번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군다면 당연히 1번도 사람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된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1번 분들에 대한 소유욕도, 열망도 가득한데, 이분이 지금 본인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되게 못되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1번 분들을 잃게 될까봐. 근데 그냥 헤어지는 거, 이런 거는 본인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가버릴까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다정한 말과 따뜻한 행동들에 홀려서 떠나버릴까봐 이게 너무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이 나서 좀 애처롭고 안타까울 지경인데, 그러면 1번 분들한테 잘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행동하셔놓고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면 상대방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둘 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볼게요. 1번 분들이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약간 한탄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1번 분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1번 분들은 아니 컴퓨터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랑하면 좋지, 그게 어떻게 문제점이냐 이러실 것 같은데, 본인은 권력도 잡고 싶고 이 관계를 리드도 하고 싶고 1번이 나를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유약하고 너무 어리고 너무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1번에게 어떤 안정감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1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분들도 본인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불안해지니까 자꾸 가장 가깝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받아줄 것 같은 1번 분들에게 자꾸 못되게 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불안하고 그럼 더 1번 분들을 채근하고 뭔가 소유욕, 욕망 이런 것들을 더 모진 방향으로 드러내고 이러실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악순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상대방 분이 본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런 답을 내시지 않나 싶거든요. 이분은 1번 분을 정말로 사랑해요. 제가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분들과 쌓아왔던 좋은 추억, 예쁜 기억 이런 거 너무 많고 1번 분들 지금 봐도 얼만큼 오래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1번 분들 보기만 해도 막 욕망이 타올라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안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까지의 그런 멋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간극 때문에, 이 갭 때문에 본인도 힘들어하고 1번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은 나를 사랑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럴수록 나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제가 다 목이 메이는데 이분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관계를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1번 분들 마음도 참 쉽지 않으시겠다 싶습니다. 너무 목이 메여가지고 큰일이네요. 이 관계가 너무 예쁜데 예뻐서 더 아픈 그런 관계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다음 리딩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커다란 너무 사랑하시는 상대방 분이 1번 분들께 바라시는 건 어떤 건지 볼게요. 상대방 분이 1번 분들께 바라시는 건 우선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제가 울 것 같은데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1번 분들이 본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그동안 예쁜 추억을 많이 쌓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상대방 분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좋은 사이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의 본인을 조금 감내해 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1번 분들이 본인을 참아주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당장은 그런 걸 전부 다 갚아주진 못해도 조금씩 다 갚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1번님께 대시를 해도 좋아한다고 말해도 그런 것들은 거절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분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벅차서 카드에서 전해지는 이 마음이 되게 간절해서 제가 뭔가 마음이 가라앉질 않는데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속마음을 꿰뚫어 보겠다고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이 카드에 감흥해서 감정이 복받칠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일반 분들이 다른 분들을 만나서 떠날까봐가 진짜 불안해 하시는 게 느껴지고 황급히 그냥 1번아 네가 주는 마음 정말 얼마나 큰지 알아. 나도 진짜 알고 있어. 내가 진짜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 당신을 붙잡아 놓으려고 해서 너무 미안해. 그런데 내가 좀 늦더라도 그 마음 꼭 갚을게.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참 예뻤잖아. 그때처럼 계속 예쁜 관계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실지도 볼게요. 일단 아까 제가 상대방 분이 조금 꼰대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대방의 꼰대적인 부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은 관계에 책임감도 많이 가지시는 편이고 원래 그렇게 누구한테 잘 숙이고 들어가고 이러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본인이 얼마나 유약하든 사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늘 다른 사람보다 좀 위에 있어야 하고 본인 뜻대로 해야 하고 이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겠는데 그래도 참 다행히도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 분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불안하시고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위태롭고 이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관계를 이어나가시다 보면 상대방 분 쪽의 현실적인 상황들이 좋아질 것 같고 두 분 관계 자체도 그 현실적인 상황들이 좋아짐으로써 1번 분들이 본인의 그런 권위적인 모습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시거나 결정을 못하고 휘둘리신다거나 관계에 안정적인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관계를 이어오셨다면 두 분은 상대방 분의 커다란 결단으로 인해서 상대방 분이 딱 마음을 정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내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관계를 좀 명확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사이로 명명되지 않아서 불안하셨던 분들은 우리 관계는 이제 사귀는 사이야 아니면 결혼할 사이야 우린 이제 애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계의 명명도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매일매일의 관계를 보내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해서 훨씬 마음 편하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완전 좋다 태평성대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만큼 훨씬 안정적인 관계가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상대방 분이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해.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겁나.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행동도 해주실 거고 우리 이제 이런 관계가 되자.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두 분이 결혼 정년기시라면 결혼까지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관계처럼 보이거든요.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의 연애, 사랑하는 사이라고 부르는 관계들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뭐 커플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프로필 사진에 얼굴을 걸어두신다든가 이런 전통적인 연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 못 해오셨다면 두 분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이실 수 있는 예쁜 연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금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너무 마음이 벅차오를 만큼 카드가 애틋하게 나와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결과가 꽤 좋게 나와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번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인데, 이 조언은 이 관계에서 1번 분들이 취하시면 좋을 최선의 행동이 어떤 건지 본 겁니다. 여기 믿음 카드가 나와줬어요. 제가 처음에 리딩을 뽑기 전에 이 믿음이란 카드를 보고서는 조언을 어떻게 해드릴까 생각했었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나서는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잘 따라보셔라. 그리고 타로 카드 보시는 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타로 카드를 보시려면 지금 타로 오늘 리딩의 내용을 온전히 믿으시고, 혹시 의심을 가지실 거면 아예 타로를 보지 마셔라,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리딩을 끝내고 마지막에 이 조언 카드의 믿음이란 단어를 보니까 저는 상대방 분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기도 하네요. 상대방이 간절히 말했던 그런 희망을 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나를 좀 믿어달라고 그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로 카드의 내용을 믿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서, 결과 카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게 나왔으니까 이 내용 믿어보시고, 그리고 상대방 분에 대해서도 좀 믿어보셔서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 관계가 나아질 때를 조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리딩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감정이 북받쳐 오를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상대방이 표현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잘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분들 중에 구독을 하지 않고 듣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려는 리딩 하려고 마음 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예쁜 사랑을 컴포타로가 아주 많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어서오세요. 컴포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속마음 엑스레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투시하기인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개인 리딩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상대방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찬찬히 알아보면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지금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행동이나 모습 어떠실지 볼게요. 상대방 분은 성취 욕구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냐면 굉장히 바빠요. 무언가를 해내고 나서 바로 또 다음에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때문인지, 현실적인 부분에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것 때문인지, 이번 분들께 다가오는 행동력이 강하냐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행동력이 약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이 느끼고 계신 어떤 애정적인 행동, 애정적인 다가옴 같은 게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닐 것 같거든요.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분이시라고 하면 이번 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도 굉장히 열중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마음이 엄청 컸을 거고, 행동도 많이 해줬을 거고,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을 텐데, 지금 이 카드를 보면 지금은 이분이 너무 행동이 없고
표현도 없어서 이번 분들이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완전히 식었나? 이제 내가 좋지 않나? 나는 너무 이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번 분들도 알고는 있어요. 저 사람이 경제적인 혹은 현실적인 상황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분투하고 있고 바쁘고 그런데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동을 너무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저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다가올 것 같은데 진짜 곧 나한테 행동을 해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막상 행동하지 않으니까 기대가 자꾸 차오르는데 그 기대를 충족해주지 않는 상대방 분에게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상황 지금 진짜 바쁘죠? 진짜 힘들고 이번 분들이 보기에도 안쓰러우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고 덜 하고 해도 참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의 속마음이 정말로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나에게 애정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게 궁금해서 이 카드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봐야겠죠? 상대방이 가지고 계실, 이번 분들께 가지고 계실 진짜 속마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이 이번 분들께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속마음은 이번 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잃어버릴까가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이번 분들은 남사친, 여사친이 많으시다거나 아니면 자주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노는 걸 좋아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 분이 보실 때 이번 분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대시에 이번 분이 넘어갈까봐가 굉장히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질투도 진짜 많이 나거든요. 이번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뭔가 남사친, 여사친이랑 노는 사진들을 뭐 스토리에 올린다든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것처럼 올리지만 그래도 너무 가까워 보이는 사진들을 올리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대방 분들이 질투를 진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이번은 왜 어딜 가나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지?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지? 이번은 왜 저렇게 예쁘게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번 분들의 상대방 분이 아까 본인의 현실적인 일 때문에 이번 분들께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본인은 지금 이번이랑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을 채가면 어떡하지? 이런 질투심이 정말 커 보이시거든요. 본인은 바빠서 못 해주는 일들, 같이 시간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걸 사준다거나 어딜 같이 가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남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거에 이번이 마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속이 엄청 뒤집힌다고 하거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사람인데다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 이번 분들을 끼고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번을 뺏어간다? 이러면 본인이 정말 노력해서 함께 하게 된 이번을 뺏길 뿐만 아니라 본인의 미래까지도 다 계획이 어그러질 만한 그런 커다란 존재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 분들은 행동이 좀 적을 순 있어도 이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적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안 그러신 것 같고 뭔가 질투를 안 한다고 표현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번 분이 뭔가 스토리에 뭘 올리신다 아니면 SNS에 뭘 올리신다 아니면 지금 어디 갔다고 사진을 보내왔다 이러면 그걸 다 확대해가지고 이 손은 누구 손이지? 이 사람은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아보고
막 누가 댓글을 달았다 이러면 그 댓글도 눌러보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여잔가 남잔가 이런 걸 확인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티를 안 내실 것 같아서 지금 행동력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카드가 아까 카드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티를 잘 안 내실 것 같아서 이번 분들은 그냥 그러려나 싶기만 하셨지 진짜 이럴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분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볼게요. 말씀을 드려보면 이 사람은 안정감을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의 안정감을 원하실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 불안해요.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아직 자리가 안 잡혔다거나 아니면 이번 분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상황을 생각했을 때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미비하다거나 같이 살고 동거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돈이 없다거나 지금 뭐 취준생이시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정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번 분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두려운 그런 불안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불안감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번 분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이 상대방 분이 이번 분을 너무 사랑한다는 점인 거예요. 상대방 분이 이번 분을 너무 사랑한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이번 분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카드를 듣고 계실 분들은 아니 컴포터로야 왜 나를 사랑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안정감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듣고 계신 분들도 다들 받아들이시겠지만 사랑이 어디 안정적인가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번 분들과 함께하는 미래는 꿈꾸게 되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고 그런데 이번 분들은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종종 나가 놀고 막 인기가 많고 하니까 더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지금 쉽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매력적인 인연이자 사실 두 분은 끊어지기도 어려운 인연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아 이제 그 사람 만나지 마 라고 해도 결국엔 만나고 계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만나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뭐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신 분도 있으시겠고 그러니까 그런 매력들을 너무 크게 느끼고 이번이 너무 소중하고 이번 생각을 하는데 이번 생각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분이 생각하는 이 관계의 어려움이고 장애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분들을 좀 집착하는 것처럼 거기 꼭 가야 돼? 그 친구들 꼭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겠거든요. 그걸 이번 분들이 좀 아니 그냥 친구라니까 이렇게 행동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런 표현을 안 하셨더라도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물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이번 분들이 뭔가 새로 직장에 들어가셨다거나 아니면 새로 어딘가 가셨다거나 뭔가 이번 분들에게 이동수나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불안감이 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새로운 데 가면 또 이번이 얼마나 매력적일까, 얼마나 멋지게 보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이 1번 분들께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 분은
2번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면서 이 관계에 지쳐서 본인을 차갑게 내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본인과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상대방이 지금 표현을 덜하고 우선순위에서 2번 분을 안 두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방도 그거 알고 있어요. 상대방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2번 분들이 그런 시간들에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데 좀 지쳐할 거라는 거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마음은 이거예요. 나는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바꿔서 당신과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당신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니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상처받지 말고 지치지 말고 좀만 버텨줬으면 좋겠다. 좀 더 강인하게 잘 버티고 있다가 나랑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줬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 2번 분들이 너무 차갑고 냉철하게 원래는 그런 모습이 아니신데 화나면 너무 무섭게 몰아붙이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차갑게 돌아서실 때가 있나 봐요. 근데 그럴 때 2번 분들을 잃게 될까봐 너무 놀라고 너무 심장이 철렁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을 너무 차갑게 내치지 말고 그리고 본인을 그렇게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생각보다 커다란 상처를 입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말들이 너무 커다랗게 본인에게 닿을 때가 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 분도 이번 분께 상처 주지 않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방 분이 솔직히 바라는 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잘 지내고 싶어서인 걸로 보이고 이번 분을 잃고 싶지 않아서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본인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애틋하고 안쓰럽기도 한 마음 같아요. 제가 볼 땐 좀 욕심 같기도 하지만 상대방 분은 이런 걸 바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실지 볼까요? 사실 10개의 칼카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끝나야 할 것이 한 번은 끝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미 헤어지셨다면 재회가 되실 거고 지금 애매한 사이시라면 한 번 크게 다투시거나 헤어지실 수도 있는데 그건 두 분의 관계의 끝은 아니에요. 다음이 있으실 거고 왜냐하면 두 분의 인연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쉽게 헤어지실 수 있는 운명이 아니라서 다시 만나실 텐데 제가 방금 반드시 끝나야 할 것이 끝나야만 새로운 시작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 관계가 한번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 다시 만나시게 된다면 두 분은 정말 막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좋은 방향으로 진전이 되게 되거든요. 타로 카드에는 기사가 4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빠른 것은 칼의 기사 카드예요. 나이트 소드 카드인데 칼의 기사 카드도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그 말은 한 마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 마차를 끄는 건 2마리예요. 물론 말은 아니지만 이 2마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를 말해주기도 하고 말보다는 바퀴를 달고 있는 마차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로 이 카드가 가장 빠른 카드이자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이미 헤어지셨다면 재회 이후에 그리고 아직 헤어지시지 않았다면 잠깐 헤어짐 동안에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의 인연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그 이후에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관계처럼 보여요. 헤어지시지 않더라도 한 번의 싸움 정도는 있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볼 때 상대방 분이 이번 분을 외롭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이 나가 놀면 질투하고 남사친 여사친 만나면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본인에게 차갑게 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의 속마음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 입장에선 좀 답답하죠. 본인은 상대방 분이 너무 외롭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친구들이라도 만나려고 하고 누구라도 좀 만나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면서 본인이 그런데 좀 불평을 하려고 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치만 이번 분들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참고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멀어진 동안, 이 다툼 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근데 이런 순간들을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번 분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러실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 두 분은 서로에 대한 매력을 너무 크게 느끼시는 사이여서 한번 헤어지신다고 해서 영영 이어지지 않을 인연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무조건 헤어지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실 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두 분 관계가 훨씬 더 나은 관계가 되실 것 같다고 하니까 이번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이 취하시면 좋을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볼게요. 여기 아까 뽑아주신 카드인데 당신의 목표라는 카드입니다. 제가 아까 상대방 분은 본인의 목표가 명확히 있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번 분들을 우선순위 뒤로 밀어놓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 분들도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제안한 목표가 마음에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이 그냥 근사하게 표현해서 마음에 드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로 바라는 건 뭐지? 내가 정말로 바라는 관계는 뭐지? 내가 정말로 바라는 미래는 어떤 모습이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님의 인생의 배를 타인이 끌게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 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좀 몰고 가시면 좋겠다는 조언 카드가 나왔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도 비슷한데 상대방 분이 하시는 말씀에 바람에 너무 흔들리시지 마시고 이번 분들도 이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들을 좀 전달도 해보시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미래를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상대방 분과 잘 조율해 나가시면서 이 관계를 두 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끌고 나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구독을 하시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리딩 하려고 마음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예쁜 사랑을 컴포타로가 아주 많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어서오세요. 컴포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속마음 엑스레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투시하기인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개인 리딩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상대방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천천히 알아보면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이 지금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행동이나 모습 볼게요. 두 분은 헤어지셨거나 아니면 지금 상대방 분 쪽에서 일방적으로 좀 연락을 끊으셨다거나 잠수를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별이, 이 잠수가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전에 봤던 날까지만 해도 두 분 사이가 정말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3번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본인에게 얼마나 운명적인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평소에도. 그리고 두 분 관계가 정말 좋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연락이 닿지 않으신다거나 헤어지자고 하셨다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으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별까지의 전조 증상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해도 그 전에 관계가 너무 좋았거든요.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해도 3번 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이유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으실 수 없는 이유로 헤어지신 것 같거든요. 헤어짐을 통보받으신 것 같고. 굉장히 사소한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는 문제를 갑자기 상대방 분이 문제 삼아서 헤어지자고 한다거나 이러셨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허망한 마음으로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편차가 더 커서 더한데, 여기 나와 있는 카드는 월드 카드인데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킬 수 있는 관계라는 카드예요. 두 분이 함께해서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관계, 이런 관계들을 나타낼 때 나오는 카드인데, 갑작스럽게 이별의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3번 분들이 진짜 혼란스러우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분의 SNS나 근황을 아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싶지만,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 것도 좀 이상하실 수 있겠거든요. 아니, 헤어지자고는 자기가 먼저 해놓고 왜 저렇게 힘든 척을 독판하고 있는지 되게 힘든 모습들을 많이 드러내실 수도 있겠고, 미련이 잔뜩 남은 모습들을 드러내실 수도 있겠어서 3번 분들이 그걸 확인하실 수 있다면 되게 황당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분 속마음을 뽑아서 도대체 왜 이러고 계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을 먼저 읽어드리자면 3번 분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3번 분들이 지금도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머릿속에서 3번 분이 떠나질 않아요. 3번 분 생각만 나고, 3번 분이 얼마나 예뻤는지, 3번 분 향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이별이나 잠수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가족적인 문제라든가, 어쨌든 3번 분들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별을 말하시고 헤어지신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일진 몰라도 상대방 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카드처럼 3번 분들 발에 물 한 방울도 묻히고 싶지 않아 해요. 3번 분들을 고생시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본인이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이 카드가 절제 카드예요. 3번 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매력적으로 느끼시고 하루 종일 3번 분들 생각을 하시면서도 3번 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3번 분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헤어짐이나 이 잠수 같은 걸 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리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두 분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 보통 내담자분들은 아니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힘든 마음은 나누면 반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내담자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힘든 일을 얘기하면 힘든 사람이 2명이 될 뿐이라고, 그래서 힘든 감정이 2배가 될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명확히 이 상대방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은 그냥 그럼 힘든 감정이 2배가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분은 2배까지가 아니라 10배, 100배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힘들면 힘든 감정 1, 힘든 사람 1명
이렇지만 이 얘기를 3번 분께 해서 3번 분이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 힘든 사람 2명, 그런데 본인이 3번 분을 힘들게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본인이 훨씬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상대방 분은 3번 분을 어떤 고생도 시키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힘든 일 때문에 3번 분이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어한다? 고생을 같이 해야 한다? 이걸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크더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든 참으려고 하시는 속마음으로 보입니다. 너무 애틋하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카드에선 지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리딩을 들으시면 답답해하실 3번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상대방이 전혀 티를 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받아들일 수 없이 갑작스럽기만 했지 어떤 사유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다른 이성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다른 이성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아니라고 보여요. 3번 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크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갑작스러운 헤어짐과 잠수 같은 것들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오늘 앞에서부터 리딩의 방향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아, 이거 똑같이만 읽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바로 섞어서 뽑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잘 읽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리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상대방 분이 생각하시는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상대방 분이 3번 분들을 본인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컴포타로야, 상대방이 나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관계에 더 좋은 점이지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주변 카드를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상대방 분은 원래 굉장한 회피형의 관계에 좀 갑질을 하시는 타입일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평소에 관계들을 맺을 때는 이런 게 별로 아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갑질하고 회피해도 뭐 떠나갈 사람은 떠날 거고 아닌 사람들은 옆에서 그냥 을처럼 본인의 갑질을 다 받아줄 거고 이러니까 별로 아무렇지 않게 관계를 맺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분의 원래 본성이고 기질인 것 같은데 3번 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분한테. 본인의 너무 무거운 운명이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갑질하고 회피하고 상처 주고 이럴 때 3번 분들이 상처를 받는 게 본인한테도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막 지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3번 분들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하겠고, 심지어는 예전 같았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셔도 그냥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 맘대로 해도 되니까 상대방이 좀 상처받아도 힘든 사람이 2명이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3번 분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 분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3번 분을 상처 줄 수 없고 힘들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관계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이분은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3번 분들께 바라시는 점은 무엇인지 뽑아볼게요.
제가 아까 상대방 분이 꽤 매력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상대방 분은 3번 분들이 상대방 분을 계속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잊지 못하고 계속 상대방 분께 마음을 줬으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상처 주고 갑자기 돌아서긴 했지만 그건 사유가 있으니까. 물론 3번 분들은 아실 수 없겠지만 그냥 계속 본인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본인을 잊지 못하고 계속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3번한테 대시를 하면 그런 건 좀 철벽을 치면서 그냥 나만 계속 좋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다가 어느 때가 되면 본인이 너무 다가오는 것 같지 않다면 그때는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3번 네가 말해주면 안 될까?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신대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3번 분이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싫어서 잠수 탄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서일 확률이 굉장히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3번 분들을 상처 준 입장에서 본인이 무슨 염치로 다가가서 뭐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을 좋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내가 괜찮아졌을 때 그때 다시 시작을 3번 네가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 애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분 마음은 되게 간절하신 것 같거든요. 힘들겠지. 힘든 거 알아. 나도 힘든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근데 사실 너도 나 좀 좋아하긴 하잖아. 나 좀 매력적이잖아.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3번 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웃으실 수도, 동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본인의 매력을 잊지 말고 나 좋아하는 마음 놓지 말고 좀 기다려줬으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시작도 3번이 직접 말해줬으면, 이런 좀 이기적이고 유치하지만 또 간절한 그런 마음들을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되실지 볼게요. 제가 볼 때 상대방 분이 생각보다 빨리 다시 3번 분들께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일들을 무사히 잘 끝내실 것 같고, 그리고 3번 분들께 돌아오시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 어떤 일이든 그걸 되게 서둘러 끝내실 것 같고, 또 그게 꽤 잘 풀릴 것 같거든요. 물론 상대방 분이 좀 꼰대 기질도 있으시고 본인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지니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3번 분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명확히 보여요. 그냥 가볍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든 것들을 보상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제대로 관계를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도 보이셔서 그런 안정적이고 좀 책임감 넘치는 관계가 되실 것 같고, 3번 분들은 이 기다리시는 기간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관계 동안 3번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춰주시고 희생도 많이 하고 그런 관계셨을 수도 있어 보여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좋으니까 해줘야지, 상대 매력적이니까 내가 많이 좋아하니까 맞춰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기다려주실 수도 있겠는데, 상대방은 일이 잘 끝나고 나면 바로 3번 분들께 돌아오셔서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고마워, 당신이 내게 해줬던 거 다 알고 있어, 몰랐던 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당신 곁을 지킬게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3번 분들 곁을 지키고 3번 분들의 희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마음이 벅찬데 그런 안정적이고 책임감 넘치는 관계가 되실 것 같고, 두 분의 재회가
두 분의 관계가 해결되는 날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오실 것 같아서 상대방 분을 좀 믿고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대방 분은 좀 맞춰줘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표현도 하고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그런 3번 분들의 모습에 애정도 잔뜩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이 취하시면 좋을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조언 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카드인데요. 무한의 불가해성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제가 가장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적을 기대해보시라는 말로 해석을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타로 카드 리딩을 하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냐, 너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상대방 분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두 분 제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률이 너무 낮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 리딩을 지금 들으신 3번 분들 중에서도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이나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재회를 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도 믿지 못하실 수 있겠는데요. 타로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잘 맞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건 해석할 수 없다 뿐이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수많은 유튜브의 속마음 리딩 중에서 지금 이 리딩을 만나셔서 이 번호를 고르셔서 이 리딩을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그 리딩이 잘 맞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률이 낮은데 불가능해 보이는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지금의 리딩을 한번 믿어보시고 이 기적들을 기대해 보시면서 매일매일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석할 수 없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예쁜 관계가 되시는 날을 기대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구독을 하시지 않고 듣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리딩 하려고 마음 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예쁜 사랑을 컴포타로가 마음 다해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어서오세요. 컴포터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속마음 엑스레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투시하기인데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개인 리딩을 하다 보면 마음처럼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내담자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의 마음을 천천히 알아보면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이 지금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행동이나 모습 보겠습니다. 두 분은 지금 썸이거나 가벼운 사이, 아직 명명하지 않은 사이이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수 있겠고,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헤어지신 이후에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정도의 관계이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사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관계가 맘처럼 막 잘 풀리지는 않는 관계실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마음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완전히 편안한 관계라거나 엄청 성숙한 관계라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4번분들이 뭘 하자고 하면 상대방 분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만나서 밥 먹을까? 그러면 밥 먹자고 해요. 그리고 전화를 걸면 받아요.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도 가요. 근데 상대방 분이 4번분들께 먼저 대시를 한다거나 먼저 만나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사귀자, 우리 이제 재회하자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번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만 좋아하나? 이 관계가 그냥 나 혼자서만 이뤄나가는 관계인가? 내가 놓으면 놔질 관계 같은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리딩을 듣고 계실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 분이 너무 행동력이 적고 4번분들께 다가오는 행동들을 너무 하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떤 진전이 너무 없고 그냥 4번분들이 하자는 대로만 이끌리고 있는데 4번분이 사귀자고 한다거나 재회를 하자고 하기에는 상대방 분이 너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어떤 관계가 되자고 해도 상대방이 그러자고 하더라도 마음은 없는 것 같을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고 이런 지금 애매한 관계실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마음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4번분들 상대방 분은 어떤 속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행동하고 계신지 진짜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로맨틱 타로 덱이라고 해서 일반 유니버셜 카드랑은 모양이 좀 다르지만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카드는 태양 카드입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타로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태양 카드는 타로 카드 전체에서 가장 의미가 좋은 카드예요.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카드라 이 카드가 나오면 주변에 나온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들도 다 상쇄하고 긍정적인 리딩의 결론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카드인데 상대방의 속마음에 태양 카드가 나왔다는 건 상대방 분이 4번분들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우측의 이 카드는 두 개의 완즈 카드인데 이 남성이 어떤 근사한 여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친구를 불러다가 나 지금 입은 옷 어때? 나 지금 머리 어때?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분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 마음도 이렇게 크고 4번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4번분들과 함께 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카드가 속마음으로 나왔는데 왜 지금 상대방 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냐? 왜 나한테 사귀자고 안 하냐? 왜 재회하자고 안 하냐고 하면 사실 이 카드가 이유인 걸로 보입니다. 5개의 펜타클 카드고요. 이 카드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뜻해요. 유니버셜 카드에서는 캄캄하고 눈 내린 밤에 춥게 입은 남자와 여자가 그것도 몸도 불편하고 아픈 남자와 여자가 그 추운 겨울날에 쓸쓸하게 어떤 도움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순간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카드가 여기 보이는 이 5개의 펜타클 카드입니다. 상대방 분은 4번분들께 티를 안 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어려워요.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4번분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나가자고 하면 나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상대방 분에게는 진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일 수 있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4번분들과 미래를 꿈꾸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4번분들이 떠날지도 모르니까 본인이 진짜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구해서 4번분들과 함께 지금 이만큼이라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4번분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4번분이 웃는 거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의 속마음이 그렇다고 나와요. 오늘 리딩이 이렇게 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4번분들은 만족하고 계시지 못할지도 모르겠거든요. 아니, 나는 이 사람이랑 데이트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커플링도 맞추고 싶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지? 왜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상대방 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100이면 200, 300도 넘치도록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4번 분들 입장에서는 4번 분들이 바라는 게 100이라면 이분의 200, 300이 20, 30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서로 생각의 차이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은 진짜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요. 이분은 진짜 노력하고 있대요. 그리고 3번 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 정도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카드를 무작위로 섞어서 스프레드를 해가지고 무작위로 뽑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리딩의 흐름이 다 되게 아프고 또 애틋하고 그런데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상대방 분이 4번 분을 너무 사랑하는 거, 그리고 4번 분이 상대방 분에게 너무너무 따뜻하게 잘해주는 게 우리 관계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들으시면 사실 4번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겠죠? 아니 선생님, 지금 장애물을 뽑는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날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는 거면 그게 어떻게 장애물이 되냐고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 분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이분의 원래 성향 같으면 그냥 다 놓고 연애를 시도하지도 않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를 꿈꾸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4번 분들을 보면 4번 분들이 본인의 구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4번 분들이라면 본인이 평생을 약속할 수 있는, 어쩌면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비혼주의자일 수도 있고 원래는 결혼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번 분들이 이렇게 어떤 액션도 보이지 않고 지금 상황도 좋지 않은 자신을 너무 따뜻하게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4번 분들과의 미래를 꿈꾸게 되고 그냥 나는 지금 일만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혼자 혈혈단신 살아가려고 했는데 4번 분들이 본인 삶에 너무 커다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4번 분들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는, 4번 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안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이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는 게 맞는데 4번 분들과의 미래를 꿈꾸고 싶으니까, 그리고 4번 분들이 본인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4번 분들이 조금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분들께 시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귀자, 우리 재회하자, 우리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게 이분 딴에는 이 관계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꾸 상처를 주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분이 4번 분들께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 분은 4번 분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이 관계에.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웃기고 귀엽기도 한 게, 바라는 점을 보면 나 사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나한테 계속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거나 나한테 좀 계속 마음을 잘 챙겨주거나 이 관계를 당신이 리드를 좀 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더 많이 다가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의 태도랑 좀 상반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본인도 욕심이라는 거 아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게 사범분들이 힘들게 할 거라는 거 아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냥 스트레스는 좀 덜 받고, 아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나를 좀 잘 챙겨줘. 지금 당신이 나 챙겨주는 거 너무 좋고 마음 써주는 거 너무 좋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줏대가 없어서,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가가기 어려운데 당신이 근사하게 좀 다가와주면 안 될까? 당신이 이 관계를 리드해주면 안 될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이나 아니면 두 분의 삶의 주도권이 지금은 명확히 사범분들의 상대방분이 아닌 사범분들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분이. 그리고 상대방분이 이렇게 다가와주거나 잘 챙겨주지 않으면 이 관계가 영영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범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범분들이 다가와서 챙겨주고 잘해주고 마음을 주면서라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주면 좋겠다. 당신이 놓으면 나는 당신을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을 능력도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사범분들이 이 관계를 꼭 붙잡고 본인도 붙잡고 관계를 이어가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좀 괘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귀엽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방분 마음은 그러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결국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되실지 보겠습니다. 일단 다행이라는 이야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카드가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아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가고요. 4번분이 이 관계에 주도권을 주신 건 맞아요. 앞으로도 4번분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실 텐데요. 지금은 상대방분이 좀 비협조적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4번분들이 원하는 속도나 원하는 방향으로는 스무스하게 끌려오지는 않고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두 분은 결국 4번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대방분을 잘 끌고 나가실 수 있는 관계로 보이고요. 아까 상대방분이 4번분들께 원하는 모습이 이거였거든요. 좀 힘들어도 견뎌주길, 너무 힘들어하지 않길의 카드였는데 이 카드가 포소드 4개의 칼카드예요. 그리고 지금 뽑은 덱은 애프터 타로 덱이라고 해서 일반 유니버설 카드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덱인데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카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누군가가 이 사람이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곁에서 꽃을 건네요. 결국 이 사람이 힘들었음을 이 사람이 알아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4번분들이 힘들었던 걸 상대방분이 와서 많이 힘들었지. 당신 힘들었던 거 내가 알아. 너무 고생 많았어. 고마워. 이런 말을 건네실 것 같고 마지막 카드로도 매지션 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되게 고무적인 게 머리에 이 무한대 전지전능의 표식이 있는 카드가 지금 보고 계신 이 두 카드밖에 없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카드인데 여기는 여성분, 사실 제가 4번분으로 읽은 카드이고 여기는 남성분이죠. 제가 볼 때 상대방분의 일들이 굉장히 잘 풀릴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셔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상대방분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운도 정말 기적처럼 따라가지고 4번분들 상대방분의 일이 정말 잘 풀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되게 원활하게 흘러갈 것 같거든요. 지금은 상대방분 상황이 안 좋아서 재회를 얘기할 수도 관계의 발전을 얘기할 수도 결혼을 얘기할 수도 없는 사이시지만 상대방분의 상황이 바뀌고 나면 4번분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활해지고 그동안 4번분들이 힘들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고 고마움도 표시하면서 이 관계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확실한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지션 카드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드거든요. 여기 보시면 칼, 컵, 펜타클, 완즈, 타로 카드의 마이너 카드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걸 뜻해요. 인간의 노력이 반영된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마법봉을 들고 하늘에 있는 기운을 땅으로 가져오는 카드인데, 이 부분은 운이 굉장히 좋다는 걸 뜻하거든요. 뭐 운만 좋아도 많은 일이 해결될 수 있지만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운이 따르면 얼마나 그 결과가 좋겠어요. 그래서 매지션 카드가 결과가 진짜 좋은 카드여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드인데, 맨 마지막 카드로 이 카드가 나와줘서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잘 발전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 영상을 찾아 들어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결과 카드가 좋으면 자꾸 과몰입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좋은 결과 읽어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좋게 읽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간혹 해주시는데, 보시다시피 무작위로 카드를 섞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좋게 읽는 건 아니고 실제로 카드가 좋게 나와서 좋게 읽어드리니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분들이 취하시면 가장 좋을 최선의 행동이 뭔지 조언 카드 드릴 건데요. 여기 아까 뽑아주신 이 카드입니다. 자신의 세계 청소하기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실제로 주변을 청소하시면 좋겠다는 카드도 되고요. 왜냐면 마음이 힘든 날이 되면 청소가 그렇게 귀찮아요. 주변 정리를 하는 게 그렇게 귀찮아요. 왜냐면 그런 게 꽤 마음의 힘을 많이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에너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반대로 집이 너무 지저분해지면 마음이 또 가라앉기 마련이거든요. 퇴근하고 문 열었는데 집이 엉망진창이면 이러고 다시 침대에 눕게 되고 마음이 괜히 가라앉고 이런데,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들을 세탁기에라도 넣어보시고, 화장실 거울이 너무 물때가 많이 낀 것 같다면 대충이라도 닦아보시면서 조금씩 주변을 깨끗하게 하시면 4번 분들의 에너지도 깨끗해지는 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고, 이 카드의 또 더 중요한 뜻은 불필요한 생각들, 불필요한 잡념들을 내려놓으라는 카드기도 해요. 상대방 분이 지금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하나?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행동하나? 나만 놓으면 끝날 관계인가?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느라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나왔지만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 태양 카드가 나올 정도로 4번 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들은 많이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나쁜 생각보다는 더 좋은 생각을, 지저분하고 널브러진 복잡한 생각 말고 긍정적이고 더 생산적인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4번 분들의 내면과 주변을 더 깨끗이 청소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하시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리딩 하려고 마음 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예쁜 사랑 컴포타로가 아주 많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